안녕하십니까. 품질관리 기술사. 오늘은 2016년도에 기출된 문제를 가지고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9회가 되겠습니다. 109회. 제가 좀 잠깐 또 사라져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2016년도가 좀 많은 그 합격생들이 발표가 됐던 그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저희 학원에서 공부하시고 기술사 되신 분들이 좀 많으셔가지고 좀 저 스스로도 좀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자, 1교시 문제입니다. 1교시 문제인데 참 제가 이제 종종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이런 것들은 참 많이 나온다 라고 하는 이제 문제들은 눈여겨서 이제 보실 필요가 있으신데 1번 문제 실현계획법에서 결칙치 요것도 왕왕 나오죠. 잘 나오는 부분인데 결칙치 처리는 이제 우리 H법에 대한 결칙치가 가장 대표적인 결칙치 처리예요. 그죠? 근데 그 외에도 다른 결칙치에 대한 부분은 다른 실현계획법이라든가 이런 그 반복 있는 이원 배치라든가 뭐 기타 실현계획법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느냐라는 문제도 여기다가 기술해 주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이원 배치법은 일단은 반복한 그 실험 횟수가 그 각 그 수준마다 틀리더라도 결칙치를 무시하고 그대로 분석한다라는 건 알고 계시죠? 다음 반복이 없는 이원 배치인 경우, 반복이 없는 이원 배치인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그 H법에 의해서 결칙치를 추정을 하는데 H법은 주로 이제 결칙치가 하나인 경우와 이제 두 개인 경우 이럴 때 계산식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두 개까지는 이제 H법으로 하는데 반복이 있는 경우는 또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반복이 있는 이원 배치법에서는 결칙치가 들어있는 조합에서 나머지 데이터의 평균치로 결칙치를 추정한다. 이런 얘기죠. 뭐 이를테면 간단하게 드리면 반복이 있다는 것은 이원 배치에서 이런 조건이죠. 이렇게 뭐 A1, A2 이원 배치니까 B1, B2 인자를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했고요. 수준은 이제 각각 그 두 개씩 이렇게 해놨을 때 이제 반복을 여기다 이제 정의하겠죠. 그러면 만약에 10, 11, 12, 뭐 15, 14, 16 뭐 이런 게 숫자가 나왔어요. 그다음에 뭐 여기는 21, 20 여기가 비었어요. 그리고 19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고요. 좀 편리하게 18 이렇게 나왔어요. 그다음에 여기는 뭐 25, 2, 뭐 25, 2 이렇게 됐어요. 하나씩 비웠잖아요. 비웠을 때 요때 여기 그러니까는 결칙치가 들어있는 조합에서의 평균치로 구한다. 그러면 20하고 18을 더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하면은 19가 되겠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한 21 이렇게 여기 임의를 넣는 거죠. 임의를 넣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임의를 넣었을 때에는 나중에 이제 저희가 분산 분석을 할 때에는 당연히 요 두 개의 그 결칙치는 허수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변동 즉 저 그 오차 변동에서 그 수량만큼 뺀다 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측정 시스템 분석 그 MSA에서 발생하는 5가지 변동 유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거는 뭐 매년 나오는 유형이에요. 그죠? 우리가 측정에서 측정 시스템 분석에서 이제 5가지 변동이 있는데 5가지 변동은 이제 주로 이렇게 편의에 대한 거, 안정성, 선형성, 반복성, 재현성 이렇게 5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편이라는 건 뭐냐면 측정치의 평균치가 기준치와의 차이입니다. 기준치. 이거는 이제 기준 물질에 의한 차이죠. 그죠? 표준 물질에 대한 차이예요. 표준 물질과 그 측정치와의 차이입니다. 그걸 우리가 편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뭐 안정성은 또 뭐냐?
이제 계측기를 이제 오랫동안 사용하면 이제 노후가 될 수도 있죠. 뭔가 시간이 지난 후에도 정확하게 처음에 그 측정 기능을 유지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안정성으로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선현성은 뭐냐면은 계측기가 이제 측정하는 범위가 있을 겁니다. 뭐 버니어 캘리퍼스 같은 경우는 10, 20, 30, 40 이렇게 간격을 두고서 측정했을 때 어떤 측정의 일관성을 벗어나는 변동을 우리가 선형성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반복성은 동일한 그 측정자가 동일한 계측기로 동일 제품을 측정했을 때 발생되는 계측기 변동. 재현성은 서로 다른 측정자가 동일한 계측기로 동일 제품을 측정했을 때 발생되는 측정자의 변동. 이렇게 우리가 구분하면 됩니다. 이 중에서 4번과 5번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퍼센트 게이지 RNR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요거는 이제 통계 문제가 또 1교시에서 나왔는데 좀 간단한 통계 문제죠. 자, 4대의 기계에서 프레스 가공을 하여 100개의 제품을 만들어 시험한 결과표가 아래와 같다. 그러니까 100개의 제품을 각 기계별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A1 기계에는 그 적합품이 93개가 나왔고 부적합품이 7개가 나왔어요. A2는 적합품이 90개가 나왔고 부적합품이 10개가 나왔고, A3는 세 번째 설비죠. 95개가 적합품이고 5개가 부적합품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설비는 85개가 적합품이고 15개가 부적합품이에요. 그래서 각각 100개씩 만들었는데 과연 각 설비별로 부적합 또는 양품률이나 불량률이나 뭐 어느 거든 뭐 상관없지만 불량률로 칩시다. 부적합률로 칩시다. 부적합률이 차이가 없는지라는 것을 우리가 분산 분석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죠. 자, 그랬을 때 기계간 변동을 구하시오. 자, 기계간 변동을 구하시오. 그러면 계수치에 대한 그 수준간 변동으로 우리가 산출을 할 때에는 적합품은 0, 부적합품을 1로 보자. 그랬을 때 우리가 기계간 변동, 그죠? SA가 되겠죠. SA가 얼마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 식에 의해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TI,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93이 이게 적합품이 0이잖아요. 그죠? 0인데 93이 0이 93개 있어봐야 0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적합품은 다 0입니다. 0. 그죠? 0일 수밖에 없죠. 부적합이 1이니까 여기는 7개가 부적합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토탈 뭐예요? 요 합계는 뭐예요? 7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때 부적합의 총 합계가 7, T1이 되는 거죠. 여기가 여기가 T1는 7개가 되고 T2는 뭐 10개가 되고 T3은 5개가 되고 그 다음에 T4는 뭐 15개가 되는 거죠. 예? 그랬을 때 요 SA A에 대한 각 그 기계간의 변동치는 SA는 시그마 뭐 요다 R분의 1 요 앞에 곱해도 상관없죠. TI 도트 제곱 마이너스 CT 이거잖아요. 예. 요 계산식으로 계산하면 되고요. 요때 TI는 바로 요때 각 구간별로 발생한 부적합 수의 합이 되는 겁니다. 그 합을 제곱을 한 것을 전부 더해라. 그 다음에 CT를 구하면 되겠죠. 그럼 CT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하냐? 이 합의 총수가 몇이에요? 37이죠. 이걸 T 37이에요. 그럼 뭐 구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N은 몇이에요? N은 100 곱하기 4죠. 400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개수치는 오히려 우리가 분산 분석하는 게 쉬워요. 그죠? 그래서 SA 같은 경우는 7제곱 플러스 10제곱 플러스 5제곱 플러스 15제곱 거기에 전부 공통 분모값이 100이 되는 거죠. 100 마이너스 CT
그죠? CT 변동계수가 37제곱 나누기 400이 돼서 0.5675가 나온다. 이렇게 되고요. 총변동은 어떻게 구하느냐? 총변동은 자 시그마 이제 각각의 하나하나 400개의 데이터를 전부 제곱한 다음에 CT죠. 그런데 0은 제곱해봐야 0이니까 결과적으로 1의 제곱은 1이고 결과적으로 이제 요거는 1의 제곱, 1의 제곱, 1의 제곱, 1의 제곱이 7개 있다는 얘기고 요거는 1의 제곱이 10개가 있다는 얘기고 요건 1의 제곱이 5개가 있다는 얘기고 1의 제곱이 15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제곱은 하나마나 1이니까 37이 되겠습니다. 그죠? 37이에요. 37. 그래서 37 마이너스 37제곱 나누기 400 한 것이 요것이 총변동이 되겠습니다. 그게 33.5775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분산 분석을 이제 한 번 더 치고 들어가면 그 문제까지는 여기서 안 나온 거죠. 자, 분산 분석을 하면은 과연 기간 변동이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분산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되고요. 이게 이제 요인이 되고요, 그죠? 요인 되고 여기는 이제 제곱합이 되고요. 이게 요거는 우리가 자유도가 되고요. 요거는 이제 분산이 되겠죠. 그러면 F0가 얼마냐? 이렇게 간단하게 본다면은 요게 A, SA가 되죠. 그다음 SE, T가 될 겁니다. 그러면 A와 T는 이미 구해졌죠. 그죠? 요거는 0.5675. T는 33.5775예요. 그러면 요 값은 나올 거예요. 요거 빼기 요거니까요. 네?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면은 33.01이 나오죠. 네? 33.01 이렇게 나와요. 자, A 수준의 자유도는 얼마죠? L-1이니까 4-1,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총 자유도는 얼마예요? N-1이니까 400-1, 399 이게 됐죠? 여기는 399예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396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분산은 뭐예요? 예. 우리가 여기 자유도죠. 그러니까 SA 나누기 DF 아닙니까? 그죠? S 뭐 나누기 DF가 자유도가 되겠죠. 그러면은 요것 나누기 요거가 될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계산해 보면은 얼마 나오냐면은 0.1892. 0.1892가 나오고요. 요거를 계산하면은 얼마 나오냐? 0.0833. 그죠? 0.0833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F0는 여기서 VA 나누기 VE니까 요거 나누기 요걸 하면 되죠. 그러면 대략 얼마 나오면 2.27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것이 기계 간의 변동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볼 때에 그죠? 여기는 H0 여기고 H1 여기인데 F0 값이 여기에 들어가느냐 여기에 들어가느냐를 판단을 해야죠. 근데 요 기각력이 얼마냐? F1 알파의 그죠? 뉴A 뉴E가 되겠죠. 그러면 요게 95% 신뢰수준을 하더라도 0.95에 뉴가 3이고 396이겠죠. 그러면 이게 값이 얼마 나와요? 그럼 요 값이 요거예요. 그죠? 요 값보다 2.27이 크냐 작으냐 라고 했을 때 크면은 H1 그러니까 기계 간의 변동에 차이가 있다. 작으면은 기간의 변동에 차이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이제 문제 유형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조 두 가지 문제까지만 풀도록 돼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분산 분석을 하면 된다. 계수치는 오히려 계량치에 비해서 좀 쉽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우리가 4번 문제죠. 4번
사전 제품 품질 계획 APQP에서 제품 및 공정 설계 시 특별 특성을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제품의 특별 특성과 공정 특별 특성에 대해서 각각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특별 특성하고 공정 특별 특성이 저런데 그럼 APQP라는 게 뭐냐? 근데 APQP는 영어로 잠깐 설명드리면 Advanced Production Quality Planning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이게 번역을 하게 되면 사전 제품 품질 계획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PQP는 이제 고객 요구 사항을 이제 충족시키기 위해서 제품 기획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양산 단계에 이르기까지 각 부분에서 추진해야 할 품질 활동 계획을 정해놓고서 이를 철저히 수행하는 그런 그 지침이에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근데 1단계는 뭐냐? 1단계에서는 주로 이제 제품 기획에 대한 지침이 이제 되겠고요. 2단계는 제품 설계 개발에 대한 지침, 3단계는 공정 설계 또는 그거에 대한 개발에 대한 지침이고, 4단계가 공정 유효성 확인에 대한 부분, 5단계가 양산에 대한 이런 절차들을 이때 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APQP는 이제 고객이 만족하는 제품을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 디자인한 설계고, 이제 제품 설계, 시작품 제작 및 평가 공정 설계, 뭐 또 처음에 나온 초도품 생산 및 평가, 초도품 승인, 생산 개시, 뭐 조기 정착까지 이제 일련의 활동들을 위해서 관리 체계의 표준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APQP인데, 여기서 이제 그 제품 특성, 특별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이제 손실함수라는 이제 개념이 들어오죠. 그 손실함수 개념을 통해서 이제 각 규격 이내에서도 제품 산포가 고객 만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특성으로 목표값보다 근접해서 관리할 때, 목표값에 이제 근접해서 관리할 때 고객 만족으로 최적화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제품 특별 특성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공정 특별 특성이라는 것은 이제 제품 특별 특성 다음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품 설계 개발 다음에 이제 공정 설계가 된다고. 제품 특별 특성 다음으로 진행되는 단계를 일컬어서 공정의 흐름을 관리해서 그 상태에서 고객 만족을 최적화시키는 이런 단계가 이제 공정 특별 특성 단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 문제는 이제 계속 나오는 문제예요. 아마 이제 2017년도에도 이 문제는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는데, 종전 품질 경영 시스템이 KSQ ISO 9001 2009년 버전이죠. 2009년 버전, 그러니까 우리 이제 원래는 ISO에서는 2008년도 버전인데 이게 KS로 등록이 되면서 한 1년 정도가 더 텀이 생긴 거죠. 그래서 KS 규격은 2009년도 버전이고 국제 규격인 IS 규격은 2008년도 버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새롭게 9001 2015년도 버전으로 개정이 되었어요. 주요 차이점이 뭐냐라는 겁니다. 주요 차이점. 그 주요 차이점보다도 여기서는 이제 주요 차이점이라면은 9년도 버전하고 그다음에 2015년도 버전을 이제 양쪽에 두고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하면 되지만, 그거는 이미 다 기존에 다 설명이 됐던 자료가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시면 되는데, 여기다가는 이제 2015년도 판이 어떤 주요 개정 사항이냐라는 것을 설명드리는 거야. 자, 그랬을 때 HLS라는 어떤 시스템이 새로운 구조가 이제 도입이 된 거죠. 근데 HLS라는 게 뭐냐면 하이 레벨 스트럭처, 상위 레벨 구조다. 근데 이제 이거는 국제 경영 시스템 표준에 대한 새로운 구조가 되겠는데요. ISO 9001이나 ISO 14001 2015년도 버전에는 어펜딕스 2, 그러니까 부록 2에 보면은 어떻게 열거되어 있냐, 1절서부터 이제 10절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시스템 절차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비를 해라, 구성을 해라 라고 하는데, 1절에서는 그 규정이나 절차가 어느 범위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느냐, 그 범위에 대한 스코프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요. 2장은 뭐 규범의 참조가 되고, 3장은 용어 및 정의, 4장은 조직의 상황, 5장은 리더십, 5절은 6절은 기획, 7절은 지원, 8절은 작업, 9절은 성과평가, 10절은 그리고 개선. 이렇게 해서 총 10절까지 나열을 해서 관리를 해라 라는 것이 HLS 구조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2015년도 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서비스 산업에 대해서 적용을 요기하게 했다 라는 것이 이제 특징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품질 경영 시스템 설계 시 조직의 상황을 고려를 했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 접근 방식을 더욱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 5번, 사실은 이게 제일 큰 거죠. 이 5번이 RBT인데, RBT는 리스크 베이스 싱킹이라는 리스크 기반 사고 중심으로 모든 프로세스를 시스템을 구성을 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서화된 정보가 문서와 기록을 전부 통합을 했죠. 그 다음에 품질 경영 원칙이 뭐 8대 원칙에서 7대 원칙으로 변경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용어 자체가 불분명한 것들은 다 명확화 시켰습니다. 참, 통계 분석 시 사용하는 분산 분석에 풀링을 실시하는 이유를 쓰고, 풀링 대상에 대해서 설명하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풀링은 왜 하느냐? 풀링은 일단 영향이 없는 분산들은, 어떤 그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분산들은 오차항에 어떻게 흡수시키는 거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차항에 흡수를 시켜서 어떤 그 실험의 정도를 높이는 방법이에요. 근데 풀링은 이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풀링 시키는 것은 기본적으로 교호작용으로 우리가 분산 분석을 했을 때 교호작용으로 나타난 그 분산에 대해서는 그것을 평가를 하죠. 우리가 평가를 했을 때 이 교호작용의 의미가 없구나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은 오차항에 풀링을 시켜 흡수를 시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인자는, 배치되어 있는 주요 인자들은 우리가 풀링 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풀링 대상은 교호작용을 중심으로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기술적인 면, 통계적인 면을 고려해서 V와 교호작용의 분산의 계수 R을 고려해서 결정한다.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쭉 한번 읽어 보시고요.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어떤 전기 회로의 부품이 고장까지의 시간 분포는 척도 모수가 400시간이고 형상 모수가 0.2이며 위치 모수가 0인 Y일 분포를 따르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600시간 운영 후 우리가 부품의 신뢰도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600시간 후에 이때의 신뢰도가 얼마냐 라고 하면은 요 식이죠. RT, 제가 잠깐 쓰겠습니다. 자, 우리가 RT가 600이 되겠죠. 그죠? 600시간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E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요건 잘 써야 됩니다. T 마이너스 위치 모수, 그죠? 나누기 척도 모수에 우리가 뭡니까? 형상 모수,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T는 몇이에요? 600시간이죠. 600이요. 자, 위치 모수는 얼마였어요? 위치 모수가 0이에요. 0. 그죠? 척도 모수는 얼마입니까? 척도 모수는 400시간이에요. 그죠? M은 얼마입니까? 그죠? 형상 모수가 우리가 0.2입니다. 이거 각각 대입해 버리면 돼요. 그죠? 대입을 했더니 얼마 나와요? 0.338. 즉 600시간 후에는 그 중에 생존할 확률이 33.8%. 8%다. 거꾸로 뭐예요? 67%. 그죠? 66.2% 정도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서비스를 또는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한다.
그 정도 할 정도의 추측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 자 고장까지의 평균 시간 MTBF를 구하라. MTBF를 구하는 거는 요 식이죠. MTBF는 우리가 척도모수 곱하기 감마 함수. 감마 함수요. 감마 함수 1 플러스 뭐죠? 형상모수 분제 1이죠. 요 계산을 하는데 계산해 보면 형상모수 나와 있죠. 척도모수 나와 있죠. 그런데 이 감마 함수 분표표가 이때 그 예시되지가 않아서 요 정도까지만 우리가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까지만 작성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다음, 계측기 관리에서 교정과 소급성에 대해서 각각 설명하시오. 교정이 뭐고 소급성이 뭔지. 자, 교정은 규정된 조건 하에서 측정기 또는 측정 시스템이 지시하는 값과 표준기에 의해서 실현된 값 사이의 관계를 정하는 일련의 작업이에요. 일련의 작업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불확도가 얼마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산출하는 것이 교정입니다. 그래서 불확도 값이 나온 것을 가지고 실제 현장에서 사용할 때 교정된 계측기의 불확도를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를 수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보정이라 그러죠. 그죠? 보정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소급성은 뭐냐? 국제적으로 정한 단위 측정값에 맞추어서 국가에서 정한 측정 표준과 산업체에 수행하는 측정값이 일치되도록 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소급성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데이터의 통계 분석 시 나타나는 정규 분포의 변동, 분산, 표준 표체의 개념을 쓰고 계산 산출식을 각각 쓰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변동은 개개의 데이터에서 나온 편차를 제곱한 합친값. 그래서 산출식은 저렇게 됩니다. 그죠? 시그마 xi x 바의 전체의 제곱.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죠. 가장 대표적인 요 값이 산출식이에요. 요것이 우리가 뭡니까? 변동이에요. S. 그죠? 라지 S가 되죠. 그 다음에 분산값은 단위당 편차 제곱의 값이 되겠어요. M-.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 되죠. 시료를 가지고 우리가 분산을 측정하는 경우는 이게 맞죠. 그죠? 시료를. 근데 모분산을 가지고 이제 모집단을 가지고 우리가 분산을 측정하는 경우죠. 근데 라지 S 나누기 S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그마 제곱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죠? 이런 것들은 뭐 V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집단에 대한 것을 우리가 설명할 때 표준 편차는 그래서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운 거죠. 이건 기본적으로. 그래서 요게 루트를 씌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S 나누기 라지 N. 전체 모집단에 대한 분산값은 이렇게 표준 편차는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이거는 뭐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은 하고요. 이렇게 쉬운 문제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죠? 다음 10번. 자, 서비스 품질 특성 10가지 명칭과 정의에 대해서 설명하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누누이 제가 또 강조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거의 매년 나오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좀 달달달 좀 외웠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유형성, 신뢰성, 대응성, 확신성, 공감성, 신용도, 안정성, 접근성, 의사소통, 고객이해 이렇게 해서 이거 다 외우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앞에 있는 거 유신, 대확, 공신, 이렇게 안접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 있는 그 글자만 쭉 외우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할 수 없이 외워서 우리가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시험 문제가. 자, 다구치 실험 계획에서 파라미터의 설계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하시죠. 파라미터라는 것은 제품의 성능의 특성값에 영향을 미치는 제어 가능한 인자를 의미하며 설계 변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파라미터 설계는 제품의 품질 변동이 잡음에 둔감하면서 목표 품질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 변수를 최적 조건을 구한다. 이때 품질 목표를 만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비용이 적게 드는 조건이나 부품 등을 사용하게 된다. 최적 조건을 찾을 때 실험 계획이 유용되고
특히 설계 변수와 잡음을 포함시켜서 최적 설계하는 직교 배열표, 저 배열인데 오타 나네요. 죄송합니다. 배열표를 사용하게 된다. 이런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고치 기법에는 이제 파라미터 설계, 그다음에 시스템 설계, 허용차 설계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데 그 중에 이제 파라미터 설계가 가장 대표적인 설계 다고치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2교시로 넘어갑니다. 2교시 넘어가는데 이제 계수치에 대한 그 게이지 RNR에 대한 문제가 나왔네요. 이거 종종 나오는데 의외로 뭐 어렵진 않습니다. 예, 어렵진 않아요. 어떤 지난해 보니까 저렇게 기준값을 적합을 0, 부적합을 1, 뭐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 여기는 이제 적합을 G로 하고 부적합을 NG로 좀 더 헷갈리게 좀 해놓긴 했습니다. 문제 유형이. 그렇게 보시면 돼요. 0과 1로 보셔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중에 기준값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적합품, 요 굿이에요. 굿. 이건 노굿이고. 그랬을 때 양품인 것들을 5개, 부적합품인 것도 5개를 이제 구성을 해놓죠. 그 중에 각각 그 부품별로 NG 1번에는 그러니까 이거 퍼센트 게이지 RNR을 직접 이제 우리가 측정하는 사람이 번호를 매겨요. 2번은 요 양품이고 3번은 불량이고 4번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 무작위로 보여주면서 양품이냐 불량이냐 이렇게 우리가 그 검사들을 평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A 검사원, B 검사원, C 검사원 세 사람에 대해서 검사를 했고 각각 3회씩 검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전부 보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1번서부터 5번까지는 NG와 그 다음에 굿이 G가 제대로 이렇게 다 선별이 되는데 6번서부터 조금씩 틀려지는 게 나오죠. 그죠? 10번은 또 맞고요. 그래서 6번 하고 6, 7, 9번이 이렇게 좀 각각의 좀 이견이 발생을 합니다. 이랬을 때에 자, 평가자 전체 유효성을 구하시오. 그럼 평가자 전체 유효성은 각각의 시료를 정확하게 판정한 수. 그럼 여기서 보시면은 각각의 시료. 여기 NG인 것을 NG라고 판정한 게 몇 개? 벌써 9개가 나와 있죠. 그죠? 이런 걸 다 C라는 거예요. G인 경우는 G가 몇 개예요? 9개죠. 그죠? 그럼 2개 합치면 몇 개예요? 18개. 이런 식으로 세웠을 때 80개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총 전체 시료가 세 사람의 3번 반복했고 10개 시료니까 3 곱하기 3 곱하기 10이 돼서 90이 되겠죠. 그래서 90분의 80 했더니 전체 유효성 평가자의 유효성은 약 88.89%가 나오더라.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두 번째는 평가자의 전체 반복성하고 재현성을 구하시오. 평가자 전체 반복성은 이렇게 나옵니다. 각 시료를 반복 측정 시 적합품이든 부적합품이든 같은 판정을 한 거예요. 똑같이. 그 다음에 검사원별 전체 시료수. 그래서 총 30회가 되겠죠. 그죠? 우리가 검사원이 이제 3번씩 반복을 한 거 아닙니까? 3번이 반복한 거지 동일한 게 몇 개가 나오냐? 동일하게. 그것이 이제 총 세보면 25개가 나옵니다. 25개가. 그래서 25 나누기 30 했더니 83.3%가 된다. 이게 평가자 전체 반복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자 전체 재현성은 각 시료를 반복 측정 시 검사원과 측정 결과값이 일치한 횟수예요. 모든 게 다 검사원과 다 일치한 것이 몇 개냐? 총 7개가 나와요. 보시면은 그래서 밑에다가 각 시료별로 어떻게 7개 나오는지 이렇게 써놨습니다. 써놨으니까 요거를 보시면은 알기가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고 7 나누기 10 하면은 70%가 되겠죠. 그랬을 때 퍼센트 게이지 R을 구하라. 요것이 이제 여기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퍼센트 게이지 R을 보면 참값과 브릿지 개수가 총 우리가 몇 개가 있었냐면은 3개가 있었고 그래서 10개 나누기 셋 했더니 우리가 30%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개수형 게이지 RNR 판정 개수를 보면은 유효성이 그다음에 오류 합격 확률 FA 그다음에 오류 불합격 확률 FR 이렇게 봤을 때 판정 지표가 이렇게 나오죠. 그랬을 때
위의 결과에서 평가 전체 89.89가 조건부 채택으로 된다. 그래서 적합인 경우는 90% 이상이 돼야 되는데 90% 이상이었는데 80하고 90%요 사이니까 조건부 채택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기계 부품을 생산하는 공정에서 나온 데이터다.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LS 관리도를 작성해. LS 관리도가 참 이게 아주 드물게 나오는 유형인데 이번에 좀 LS 관리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LS 관리도를 작성하는 이유가 뭐죠? 그렇죠. 관리도 자체를 좀 우리가 민감하게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싶을 때 이렇게 LS 관리도를 해요. 그래서 L은 뭐고 S는 뭐냐? 라지, 스몰. 그러니까 여기서 데이터 중에서 우리가 시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했을 때 X발 관리도 같은 경우는 이 다섯 개의 시료를 전부 평균치를 내 가지고 평균값 가지고 도팅을 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 중에 최대치가 뭐냐? 최대치. 여기서 보면 시료가 1번 시료가 최대치는 47이 되는 겁니다. 그죠? 최소치는 뭐예요? 20이 되죠. 그래서 요거는 L 값이 되고 요것은 S 값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최대치와 최소치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플롯이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도상에 UCL과 LCL이 있으면 UCL, LCL 이렇게 쓰면 다른 관리도는 이렇게 이게 흐름이 이렇게 하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 데이터는 두 개가 이렇게 흘러요. 이렇게 가겠죠.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그래서 요 위에 있는 빨간색은 L에 대한 값, L 데이터, 요건 S 데이터예요. 그래서 L 데이터와 S 데이터가 요 UCL과 LCL을 벗어나느냐, 요거를 보는 거죠. 보는 거죠. 그리고 눈으로 봐서도 물론 여기 밑에 보면 R 관리도가 이제 나타납니다. 이 R 관리도의 이 폭의 크기는 요 간격의 크기와 같은 거죠. 요 간격이 크면 얘도 올라갈 것이고 요 간격이 작으면 내려갈 것이고 이런 겁니다. R이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관리도를 우리가 LS 관리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L 값과 S 값을 구해야 되겠죠. 그렇게 구해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이렇게 구해놨어요. 밑에다가 자 구해놨을 때 우리가 관리도 계수표도 이제 친절하게 이렇게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L 값, 자 아까 시료군 번호가 1번인 경우 47하고 S 값이 20이었죠. 그러면 L-S가 R이죠. L-S가 R이니까 요거 빼기 요거 하면 이제 범위가 될 겁니다. 이거는 뭐 X발 관리도나 동일한 거예요. X발 관리도 작성하더라도 이 R 범위는 동일한 겁니다. R은 동일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UCL과 LCL을 이제 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중심화 데이터를 보면은 제일 가장 많이 쓰는 게 산술평균이 되는 겁니다. 그죠? 산술평균이 있고 그다음에 뭐죠? 우리가 메디안 중위수죠. 중위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평균이죠. 그다음에 미드레인지라는 게 있어요. 그죠? 미드레인지. 자, 미드레인지가 이것도 중심이에요. 이게 미드레인지를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것이 우리가 LS 관리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는 평균값을 M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M. 요거는 X 이렇게 틸드 지렁이. 그다음에 X 산술평균은 X 바 이렇게 표현하셨습니까? 이건 M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랬을 때 우리가 각각의 관리도를 작성하는 방법을 작성해보자. 근데 X발 관리도 같은 거는 뭐 아시겠지만 UCL과 LCL을 구하는 거는 X 바바 플러스 마이너스 A2분의 R바. 그죠? 이제는 뭐 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X발 관리도, X 바 R 관리도. 그러면 X 틸드 이제 관리도는 어떻게 쓰느냐? UCL, LCL 이렇게 되면은 X 틸드 바잖아요.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M3 A2 R바 이렇게 우리가 구하면 돼요. 요 약간 각각 계수치가 나오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고 A2 0.577 이렇게 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LLS 관리도 같은 경우는 UCL과 LCL을 우리가 구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이거는 이제 미드레인지 M바를 구하죠. M바 플러스 마이너스 요거는 A9.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도 계수표에서 A9를 찾으면 됩니다. A9. 그럼 저 A9가 1.363이네요. 그죠? 시료가 5개인 경우에요. 저거는 시료가 5개인 경우 A9에 알바 이렇게 구하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M바는 구하는 거는 어떻게 구하냐? M바는 L바 플러스 S바 나누기 2 이렇게 구하면 되죠. 그죠? L바는 어떻게 돼요? 요 전체의 평균값, 요 전체의 평균값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다음 그 두 개를 평균값 두 개를 더한 다음에 나누기 2한 것이 우리가 M바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참 많이 나오지 않는 유형인데 이번에 나왔어요. 전체적으로 다 푸는 문제가 나왔으니까 한번 보시자고요. 네, 이런 문제가 종종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이렇게 LS 관리도 자료표도 이제 작성을 좀 만들어 놓으셔야 되죠. 그래서 LS 관리도 자료 표상에서 최대치 L과 최소치 S와 범위 R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아요. 그래서 L바는 뭐 42.85가 되고요. S바인 경우는 15.20이 되겠습니다. R바는 뭐 이거는 27.65가 됐어요. 계산하시 보시면 조계산식에 의해서 이제 산출하면은 나오겠죠. LS 관리도는 자 CL 같은 경우는 M바는 LS 아까 설명한 L바 플러스 S바 나누기 2가 되죠. 그래서 29.03이 됩니다. 그래서 UCL 같은 경우는 M바 플러스 A9 곱하기 R바 이렇게 돼서 66.72 나오고 LCL 같은 경우는 M바 마이너스 A9 곱하기 R바 했는데 이게 마이너스 값이 나왔어요. 마이너스 값은 굳이 쓸 필요가 없이 뭐라고 돼? 0이라고 써도 안 되죠. 그죠? 고려하지 않음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R 관리도는 뭐예요? 요거는 X발 관리도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D4 알바 그렇죠? D4 알바. LCL은 뭐예요? 시료수가 7개가 넘어가지가 않죠. 그죠? 7개 미만이죠. 그렇기 때문에 7개 이상인 경우에만 고려하고 군의 크기가 시료의 크기가 근데 7개가 5개였기 때문에 이거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림을 이렇게 그립니다. 네. 그래서 이게 위에 있는 것이 L에 대한 도시고요. 이거는 S에 대한 도시 되겠죠. 그래서 흐르는 것을 봐서 문제가 있는 점인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R 관리도도 이제 봤을 때 보니까 저 점선을 넘어서는 도트값이 없어요. 그죠? LS 관리도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도를 봤을 때는 어떻다? 관리 상태인 관리도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어떤 화학 공장에서 제품에 수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인자로서 원료의 종류 A와 반응 온도 B의 인자를 택해 A를 3수준, B를 4수준으로 하고 반복 없는 이온 배치 실험을 하여 다음에 수율과 관련된 데이터를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반복 없는 이온 데이터예요. 그러면 지금 분산 분석을 할 때는 요 위에 있는 요 데이터는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돼요. 분산 분석을 할 때는 나중에 이제 평균값을 구할 때는 이제 이게 다시 이제 들어오게 되죠. 분산 분석은 요 데이터는 바로 이런 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요 값은 이제 요 값이다라는 얘기죠. 그죠? 요 값이 그랬을 때 이것이 과연 반응 온도하고 원료상에 봤을 때 영향이 있느냐, 반응 온도 원료하고 영향이 있느냐라는 것을 분산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변동 계산을 한 거죠. 변동 계산을 하면은 이건 그냥 읽어 드릴게요. CT, T 각각의 T 값, T 뭐 저희 이렇게 해서 T 값 내고 이렇게 T 값 내고 다 T 값을 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T 값을 다 내야 되겠죠. T 값이라는 건 뭐죠? 합계값이에요. 합계값. 그죠? 합계값을 다 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T 값이 이제 이겁니다. 이거 CT는 뭐야? 총 T 값 나누기 실험수죠. N은 했더니 108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ST는 아까 그 데이터를 전부 요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하면은 240이 나와서 이렇게 했다. 라고 해서 분산 분석을 작성을 해보면은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각각 다 분산해. A요인, B요인, 이건 교작용이 없죠. 반복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넘어가요. 그러면 이렇게 분산 분석을 했을 때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죠. 그랬을 때 보니까 쭉 계산을 해봤어요. 어떠니 A요인에 대한 부분은 그다지 영향이 없다는 것이 됐고요. B요인은 영향이 있다는 것이 나왔어요. 9.78을 넘어섰네요. 12.73이니까. 그래서 B 요인은 95% 신뢰 수준에서 영향이 있음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자 B의 기호를 구하라. 로 B는 이렇게 됩니다. 순변동은 SB 플라임은 SB-VB 곱하기 V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된 값을 적용을 하면 기율은 지금 순변동은 178.78이에요. 그러면 총 ST는 240이었죠. 아까 240 요게 178.78 나누기 240 곱하기 100 했더니 74.48이 나왔다. 이 얘기는 뭐냐면 비인자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예요. 비인자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74.48이다. 요 비인자는 순수 비인자입니다. 순변동, 즉 오차인자를 쏙 뺀, 원래는 오차인자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죠? 항상 그 인자를 보면 제가 이런 그림을 그렸지 않습니까? 요게 A 변동이고 이게 이제 이 변동이라 했을 때 이 A 변동 속에는 이렇게 오차인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제거를 시킨 거잖아요. 요것만 갖고서 우리가 따져봤을 때 요 놈이 전체 변동에서 얼마나 영향이 있느냐라는 것이 이 계산이에요. 그랬을 때 약 74.48 정도가 영향을 준다.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반응 온도에 원료의 종류에는 상관없이 반응 온도에 영향을 주는데 그 반응 온도가 여기서 보면은 74.48 정도의 영향을 주는 그런 실험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어떤 기계 제조 회사 가공 부품 공정의 품질 특성치에 대해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크기는 n은 4인 시료를 택하여 관리를 작성하고 데이터 시트를 만들어 본 결과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좀 빠졌네요, 그죠? 데이터가. 여기서 보시면 요게 지금 숫자가 네. 일단 군내 변동 시그마 W 제곱을 구하셔. n이 4일 때 D2는 2.0599, n은 5일 때 D2는 2.2326입니다. 그래서 DW는 제곱은 D2분의 알바가 되겠죠. 그죠? 그랬을 때 2.059분의 1.02는 0.24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 변동은 0.26, 그죠? 0.226이에요. 그래서 251 때 군간 변동 시그마 B를 구하라. 그러면 요거로 그대로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총 변동의 산식을 우리가 여기서 아셔야 되는데 항상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식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무조건 외워놓으셔야죠. 그지? 총 변동은 군간 분산 플러스 군내 분산 나누기 n 이렇게 계산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은 일단은 요거 정해졌죠. 이미 또 요것도 위에 산식에 의해서 정해놨죠. 정해놨기 때문에 요 군간 변동만 구하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관리도 계수를 이제 우리가 보자 이거죠. CF를 구하고 평가하시오. CF는 시그마 제곱 분산이 군내 분산이 0.245고 이때 군내 표준 편차는 0.49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분산은 0.255고 총
표준 편차는 0.474. 루트를 씌우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봤을 때 CF는 시그마 X바 나누기 시그마 W죠. 그래서 0.474 나누기 0.495 하면은 0.958. 그래서 0.958은 어떻게 평가하냐? 밑에 보시면 CF가 1.2보다 크면은 급감 변동이 크다. 0.8에서 1.2 사이면은 대체로 관리 상태다. 그다음에 CF가 0.8보다 작다 그러면 궁금이 나쁘다.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규격이 25에서 28일 때 최소 공정 능력 지수를 아까 그 값을 갖고서 구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CP는 SU-SL 나누기 6시그마 W니까 28-25 나누기 6 곱하기 0.495 하여튼 1.01이 나왔습니다. K 값은 자 평균치예요. 아까 26이었는데 평균치가 26.5가 기준치였는데 평균값이 26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나눴고 2분의 t를 분모값을 했을 때는 0.33. 그럼 전체의 33.3% 정도가 중심으로부터 한쪽으로 치우쳤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공정력 지수를 구하면은 CP는 우리가 1.01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CPK는 우리가 0.68. 그러면 우리가 CPK가 0.68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은 0.67하고 1 사이죠. 3등급이에요. 굉장히 부족하다.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공정력이 이제 CPK는 부족한데 CP는 1.01이기 때문에 2등급 공정력 보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싱글 PPM. 싱글 PPM에 대한 문제가 잘 안 나오는데 나왔더라고요. 이제 중소기업청에서 관리하는 우리가 품질 시스템 중에서 고품질을 요구하는 이제 품질 혁신이죠. 품질 혁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S 단계 요 품질 혁신 싱글이라는 표현 중에 싱글 S가 제일 앞에 붙죠. 그 S 단계의 활동 항목과 추진 내용을 설명하셔. 그러면 활동 항목은 뭡니까? 스코프 범위 선정 단계죠. 이때는 사전 준비 단계에서는 분위기 조성하고 추진 조직 구성하고 발대식하고 교육 및 홍보하고 품질 회의체 운영하고 품질 정보의 전산화 추진하는 것이 사전 준비 단계가 되겠고 범위 선정하는 단계에서는 추진 대상 품목을 선정해요. 그 다음에 CTQ 선정을 하고 개선 프로젝트를 선정합니다. 그 다음에 마스터 플랜 작성, 현장 청결화, 설비 효율 개선 이런 것들이 이제 범위 선정 단계에 속하게 됩니다. 그렇게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최근 개정된 품질경영 시스템 KSQ ISO 901 2015년도 버전 5.1.1 일반 사항에서 최고 경영지는 품질 경영 시스템에 대한 리더십과 의지 표명, 실행 의지를 실증하여야 하는 사항 10가지를 설명하셔.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경우는 즉 ISO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라는 내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는데 아무튼 우리 심사원 중에 ISO 심사원 중에 이 시험을 보신다 하면 그분들은 좀 유리하겠죠. 그래서 10가지가 이렇게 규격집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품질 경영 시스템의 효과성에 대한 책무를 지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품질 방침과 품질 목표가 품질 경영 시스템을 위해서 수립되고 조직 상황과 전략적 방향의 조화됨을 보장을 해야 한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품질 경영 시스템 요구사항이 조직의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통합됨을 보장을 하고 네 번째는 프로세스 접근법 및 리스크 기반 사고의 활용 촉진. 다섯 번째가 품질 경영 시스템에 대한 필요한 자원의 가용성을 또 보장을 하고 이런 것들은 뭐 기존 거와 또 유사하죠. 다만 이제 4번이 이번에 추가가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효과적인 품질 경영의 중요성 그리고 품질 경영 시스템의 요구 사항과 적합성에 대한 중요성을 의사소통을 한다. 그다음에 품질 경영 시스템의 의도한 결과를 달성하는 보장을 해야 된다. 이게 7번째고요. 그다음에 품질 경영 시스템의 효과성에 기여한 인원을 적극 참여하고 지휘하고 지원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10가지인데요. 뭐 단어 하나 틀리지 않게 다 써라라고는 아니고 아마 여기서 키포인트를 정리를 해서 작성해 주시면 이제 점수가 가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3교시는 다음 시간에 같이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